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에이펙 기간 중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타결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패권 다툼의 향방이 갈릴 미중 정상회담, 여기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물론 세계 외교 안보 질서에도 경랑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번 경주 에이펙의 의미와 성공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합니다. Well, I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very well, and everyone's going to be very happy. 네, 이번 경주 에이펙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운명을 결정지을 지정학적 시험대이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무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실무적인 외교 협상의 중추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닷새 정도 남았는데요. 인프라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 과정들을 점검하면서 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해야죠. 네. 부산 에이펙 2005년이기 때문에 20년 맞아요. 만입니다. 벌써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예, 20년 만인데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전 세계에 우리 정부가 민주 한국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큰 규모의 국제 회의를 잘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번에요? 준비하면서요. 지금 에이펙이라는 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 경제 무역 관련 이제 기구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네. 그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어떤 협력 모듈을 좀 만들어내고 이제 알리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지도적인 역량도 보여주고 하는 네. 게 주고요. 또 그런 계기에 마침 이 행사가 우리 천년고도 경주에서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네. 또 우리 문화의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도 잘 보여주려고 하고 또 이 장에서 네. 미국, 중국, 일본, 뭐 카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많이 옵니다. 정상들이 또 오지 네, 않습니까? 그 나라들과의 양자 협상을 잘 네. 해서 또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네, 네.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도 이제 오지 않습니까? 네, 또 한꺼번에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경호 문제 같아요. 이건 네. 어떻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행사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는 노력들을 관계 당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 같은 건 없어요? 뭐 반중 시위라든지 반미 시위. 그 계획하고. 점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네. 있죠. 사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11년 만에 방한이고 네. 또 국빈 방한입니다. 그리고 국빈 방한에 맞게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잘 대접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반중, 협중 시위 같은 게 있다는 것은 국빈 방한의 정신에 맞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그 경주나 그 행사가 진행되는 그 여러 가지 지역들에 잘 필요한 그 정부 당국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고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면은 지난 2005년 네. 부산에서 이제 네. 에이펙이 있었고요. 이제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의장국을 맡았는데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보면요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네, 네, 또 그렇습니다. 핵심 의제는 보면은 AI 협력, 네, 또 네.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네, 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주제가 또 부주제로서는 연결, 혁신, 번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뭐 양진영화되는 그런 정말 흐름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경제 통상관계 이렇게 진흥을 해야 하니까 좀 더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가급적 연결하고 네. 소통하고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 네. 1세션의 대주제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고 또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결과 혁신이 이어지면 번영이 나온다. 그런 개념. 그게 다 연결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네. 대한민국의 전략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아태 지역에서의 협력 정신을 이제 복원하고 또 상호 연대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네.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 논의해보자 하는 게 그게 이제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는데 대표적인 게 AI, 맞습니다. 또 인구 구조 이런 거는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폐막식이나 이런 때 보면은 네. 뭐 공동 선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이번에도 뭐 경주 선언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경주 있고요. 선언을 내놓을 겁니다. 주 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에이펙에 보면은 자유무역하고 이제 다자주의 이게 네. 이제 보통 두 가지 이제 기둥이라고 네,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2018년도 보면은 네. 미중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되면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네, 네. 선언이 안 나왔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은 우리가 경계하고 선언이 나오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네. 여러 이제 강력급 협의들을 통하여 문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남은 문제가 여전히 좀 있긴 하지만 많이 정리되었고요. 경주 선언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미중 사이에 뭐 조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에이펙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매년 열리는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네. 이게 과거 기존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중 경쟁과 대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에이펙은 경제, 무역, 증진을 위한 이제 협의체죠. 근데 미중의 입장에 따라서 에이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네. 구도입니다. 입장이 무역에 대해서 많이 다르죠. 미국과 중국이 크게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에이펙은 첫 번째 에이펙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에이펙에 옵니다. 네. 물론 1기 때 온 적은 있지만 네. 이번 2기 때는 처음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미중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미중 정상도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미중 정상이 통화는 많이 했지만 대면에서 만나는 거는 이 에이펙 계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3국인 에이펙에서 만나는 겁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그런데 미중 정상이 만나서 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역 전쟁 상황처럼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통상 증진을 위한 에이펙의 논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도죠. 그래서 에이펙 계기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잘 되면 그게 그 후에 열리는 에이펙 여러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겠네요.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기대를 가능한데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물론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잘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의장국이니까 미중 협의가 잘 되어서 그것이 에이펙 회의 진행과 결론에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에이펙에서 우리가 뭐 선언문도 만들려고 하는데 미중이 잘 되면 또 그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트럼프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시진핑 주석하고는 몇 차례 만난 거나 통화하거나 뭐 네.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는 네. 좀 길게 자기도 논의하고 싶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수도에서 열리는 회담은 아니고 제3국에서 국제회의 언저리에 열리기 때문에 수도에서 열리는 것만큼 긴 시간을 할애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협의가 네. 있는 거고 중요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면은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시진핑 주석도 그러고 이번에 국빈 방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에서 이렇게 국빈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원수를 접수하는 여러 가지 그 대우 수준들이 있는데 네. 국빈 방문이 최상급 대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분 다 우리가 국빈 방문, 그러니까 두 건의 국빈 방문을 하는 거가 좀 특이하고 그런데 서울에서 하지 않은 국빈 방문은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요. 예, 또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방에서 하는 첫 네. 국빈 방문이다. 그것도 두 국빈 방문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경주 에이펙 다음에는 또 중국에서 에이펙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그냥 에이펙 참석자로서도 오지만 네. 차기 의장국으로서도 옵니다. 그래서 에이펙이 끝날 때 되면 이렇게 의장직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에게 차기 의장직을 넘겨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이번 경주 에이펙 2025 경주 에이펙이라는 것이 단순한 국제 행사만은 아니고 네,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네. 미중이 만나서 정상이 만나서 네.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장이 열려 있는 거고 그런 장을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계기들이 잘 되면 모든 게 선순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럼 미중 간에 좋은 결과를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에이펙에도 영향을 주고 네. 에이펙에 있는 지역에 네,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의 경제 협의체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히 그렇고요. 또 한중 간에도 우리가 지금 공급망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들, 맞아요, 히토류 맞아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좀 협의할 공간은 좀 나아지고 개선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경주 에이펙의 핵심 쟁점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기간에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주요 일정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네. 10월 30날 캐나다 등 여러 이제 국가 정상회담. 여기에는 뭐 아마 일본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요. 일본도 그때쯤으로 예상합니다. 그때쯤으로 예상되죠. 예, 예. 그리고 10월 31일 의장국 주재 만찬이 있고 11월 1일 한중 이제 정상회담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게 보면은 예. 역시 이제 가장 관심이 큰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네.
이거를 이제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관세 얘기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을 이제 재방문했던 우리 협상 대표단 네. 돌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 저희 프로그램에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워싱턴 가기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두 가지 쟁점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기 전하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약간 온도차도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집중적으로 해왔죠. 의견이 좁혀져서 지난 7월 30일에는 한 큰 틀의 어떤 양해가 이루어진 바 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좀 나와서 그걸 또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좀 좁혀졌지만 여전히 이제 주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을 지금 두 분, 협상 대표 두 분께서 소개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합리성, 그다음에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 훈령에 따라서 지금 마지막 그 조정을 위해서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사실은 뭐 저도 확신을 하지는 못하고요.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쟁점, 남아있는 쟁점, 핵심 쟁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미 관세 협상 쟁점사항 첫 번째, 현금 직접 투자 규모. 두 번째가 투자처 선정 주도권. 세 번째가 수익 배분 방식.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 하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직접 투자 규모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이슈들이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협상을 직접 하고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고 협상은 다른 분들이 경제부처에서 주로 하고 저는 한미 관계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은 알고 있거나 뭐 약간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거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하는 입장에는 있지 못한데 아무튼 대통령님의 지시를 시시각각 받으면서 협상 대표들이 마지막 이슈를 정리하려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익을 잘 지키면서 또 한미동맹을 잘 유지해 나가는 틀 안에서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아마 경주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안건이 아마 계속 다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까?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모르죠. 대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장에서 주고받기 레고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일종의 활용점정 같은 장이 되죠.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는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좀 특이한 협상가 기질을 갖고 있는 점도 있고 또 우리 대통령님도 그런 협상가 기질을 많이 가지신 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은 사전에 잘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활용점정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두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국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미국 이 당시가 또 시점도 중요한 게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서 한참 이제 협상할 때 또 네. 인터뷰를 하셨던데 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조정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But there are voices in the United States who say this is tantamount to a mafia shakedown.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자,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끝까지 이성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다. 뭐 이렇게 읽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라고 할까요? 필승 전략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제 그게 협상 과정에서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근데 그렇긴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합리성. 우리는 동맹이지 않느냐. 네. 동맹 간의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협상하면은 합의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믿음 갖고 계시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협상 대표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 이제 방송 특유의 어떤 그 네.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말씀인데 서로 간의 국익을 위하여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치열하게 협상을 합니다. 네.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김용범 실장도 앞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에이펙이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런 말도 있었죠. 근데 네. 그거는 그냥 그 시기를 손쉽게 흘러 넘기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국익 아니겠느냐. 국익이 제일 이리적인 것이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이고요.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잘 협상하겠다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과 함께 핵 연료 재처리 그리고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세가 타결되면 국방비 증액과 함께 원자력 협정 개정도 이제 발표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네.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 네. 실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원자력 협력 개정 문제는 네. 안보 협상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그동안의 협상을 쭉 해서 지난 7월, 네. 8월 달에 했던 한미 정상회담 때 대체로 양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보 패키지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세 협상은 이제 별도 관세 쪽 패키지의 그렇죠. 일부인데 거기에는 네. 뭐 투자도 있고 관세 인하도 있고 뭐 구매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완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될 거예요. 근데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네.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예,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안보 분야는 그때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별도로라도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 때까지 뭐 기다려야 기다리는지. 될지 이제 그런 건데 네. 그 안보 쪽에 있었던 원자력 협정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네.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네.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후속 협의들이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그것도 지금부터 정상회담까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볼 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네.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것. 네, 네, 자, 이건데 네.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원자력 관련 기술도 아주 높지만 우리가 원자력 발전 연료를 네.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농축을 해야만 만드는데 농축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연료를 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개선해야 하니 우리가 농축을 해서 원자력 연료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 독자적으로 재처리를 지금은 불가능한데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해달라 이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축은 그렇고요. 핵 연료와 예.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재처리는 우리가 핵 연료가 자꾸 쌓여 있고 네. 재처리를 핵 연료를 둘 곳도 없고 네.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재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면 핵 연료를 처리하는데 네. 도움이 되고 또 기술을 발전에 따라서는 기술을 습득하기에 따라서는 핵 연료 폐기물 연료를 대폭 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거기서 재처리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추출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그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처리에서도 더 많은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해달라. 그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상황.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두 가지 농축과 재처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게 일본과 유사하게, 일본과 동일하게 그렇게 허용을 해달라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도 되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서 농축과 재처리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일본도 가지고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가지고 있고 스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에 비춰볼 때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페어하지 않다. 네. 이 상황은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네.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원자력 협정도 일본 수준으로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자는 네.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이제 핵 확산이라든지 네, 네. 또 한국 내 이제 핵 무장, 자체 네, 무장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좀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그런 고민이 미국 쪽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그런 핵 잠재력 확보하고는 철저히 네. 절연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달라, 일본하고 유사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강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경제적, 산업적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었던 건데요. 네. 저희가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걸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하고 또 원자력 안보 쪽에 네. 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뭐 두 개가 다 타결이 될지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아직은 뭐 장담할 수는 없다는 아직은 거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고 네네. 일본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건 이해하면 우리가 되겠네요. 추가 협의를 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농축과 재처리에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렇게 이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이 네. 외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문서로 나와야 된다는 거. 네네. 문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네. 최소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팩트 시트. 네네. 시트 이거는 뭐냐면은 협의한 내용을 어느 한쪽에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정도. 네네. 이 팩트 시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 시트도 이제 문서 중에 한 형태인데 네. 팩트 시트에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네.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서로 합의해서 공통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합의 문서나 같습니다. 예.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사전에 문서를 서로 나눠보고 그렇죠. 문구를 다 합의해서 똑같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 공동의 문서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도 합의 문서의 한 형태입니다. 네. 아니면 다른 형태 뭐 MOU 그런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네.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고요.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이제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통으로. 예. 공통으로. 근데 이제 관세 분야에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했죠. 나왔는데 나온 우리가 거죠. 없어갖고 아직 없죠. 근데 그게 나오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 작업도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관세의 경우에 그 문서 작업이 완결될지까지는 네. 제가 잘 모르겠다. 노력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론에서 이거 굉장히 관심 있고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제 네. 아시아 순방 출발하기 전에 네. 비행기 타기 전에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북미 간의 정상 접촉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거론하신 바도 네. 있고 저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미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맞습니다. 하시라. 그렇게 하신 바 있죠.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지면 저희가 성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가지고 미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똑같이 앵커님처럼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지금 좀 전에 소개하신 것도 저희가 봤고요. 그 이상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CNN 방송을 보니까 판문점이 잘 보이는 임진강 근처에 있는 카페를 뭐 임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거는 CNN이 이제 취재 목적에 대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셉 윤 주한 뭐 대사 대리라고 합니까? 네. 요거는 뭐 트럼프 방한 전에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거하고 북미 정상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런 관련 지어서 보기에는 네. 저는 좀 주저가 됩니다. 그 조셉 윤 대사는 이제 곧 떠나시게 되죠. 네. 그런데 그거는 북미 정상회담하고 관련 지어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북한이 이 중요한 시점에 네.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그 완결적인 해석을 네. 하기에는 좀 이른데요. 정보가 더 필요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 이제 도발이죠.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고 도발이고 사거리는 단거리라서 단거리의 사거리 범위 내에는 우리 쪽 남쪽 대부분이 들어가니까 뭐 경주도 사거리에 들어간다고 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미사일이 이제 전에 보지 못하던 신형일 수도 있다. 하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확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북측에서는 이제 활공체가 탑재된 신형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적인 진전을 보였다는 걸 과시하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좀 더 도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위죠. 이게 에이펙을 겨냥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 판단을 요하는 거고 여하튼 단거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우리 주변 국가, 가까운 국가들 위협이 되죠. 위협이 네. 되는 거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은 되죠. 영내 미군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게 만약에 신형 미사일이라면 네. 최근에 그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화성 11 마라는 형태의 새로운 10월 10일 날 그거 네네 했죠. 그때 보여준 더군다나. 적이 있었는데 하나고 또 하나 그때 새롭게 보여준 것이 화성 20 네. ICBM입니다. 네.
근데 그 둘은 아직 실험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실험했다면 그러면 자연스러운 퀘스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런 의문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독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긴장과 기대가 교차되는 건 관세 전쟁의 가장 큰 두 축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무역과 관세인 만큼 이번 협상의 방향과 결과가 우리나라 한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건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좀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기대를 해보죠. 그런데 그동안에 미중이 정상통화는 여러 번 했는데 네. 대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리고 그 대면이 양국 수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제3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펙이라고 하는 다자 무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협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자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근데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토류에 네, 그렇죠. 관한 이제 중국 측의 조치가 있었고 예. 미국이 그걸 비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펜타닐이라고 하는 예. 그 마약류에 대한 단속 문제로 또 크게 충돌한 바 있고 뭐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공급망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건데요. 이번 회담이 뭐 긴 시간을 할애하는 회담은 아니라는 점도 하나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장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북경에서 열리거나 워싱턴에서 열릴 경우보다는 조금 짧은 회담이 될 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부 무역 현안 이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 이거를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중이 지금 이제 국제 질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 있고 둘이 대립을 하게 되면 에이펙처럼 국제적인 경제 통상 무역 원활화를 논의하는 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가 그렇죠. 쉽죠. 그래서 미중이 지금 초두에 말씀하신 무역 갈등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면 네. 그거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예, 이제 긍정적인 에이펙에 영향이 있을- 이제 에이펙까지 있을 미친다고 있을 수 있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예. 히토류 같은 경우는요. 예. 당장 이제 12월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수출하는 거를 좀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미국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산업계도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한중 간에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령 수출 허가 문제에서 큰 제약이 아직은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여러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하므로 우리도 공급선을 다변화한다든가 네. 또 뭐 비축을 좀 확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비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매장량 전 세계 4위가 호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호주하고 네. 일종의 협정을 맺었어요. 네네. 그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도 여기 또 이제 들어오고. 네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에 대항하는 미국, 호주, 일본 네네. 이렇게 삼국 간의 어떤 동맹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좀 되는데 네. 우리도 여기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뭐 그런 네. 다자적인 노력에 참여하고 네. 그런 일종의 해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중 관계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이제 네. 우리나라를 찾게 되고 네. 또 에이펙 정상회의 여기서 네. 이제 굉장히 되는데 한중 간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중 간에는
새 정부가 들어온 후에는 정상 간의 지금 첫 대면인데 그렇죠. 중국 같은 나라하고의 관계에서는 정상 차원의 어떤 개인적 인간적 관계를 이렇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남에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소통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게 첫째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대립이 굉장히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그런 대립이 심하다 보면 우리 동아시아 인태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나 안정에 대한 미중의 협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립 분위기가 워낙 승하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주변 지역에 대한 평화 안정을 어떻게 기할 거냐 그런 협력 방안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보다도 좁혀서 얘기하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야 합니다. 네.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도. 속에서도요. 그리고 또 미중 대립 구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한국이 중국과 가령 경제라든가 여타 실질적인 협력 영역에서 또 운신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갖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안미경중 예.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예. 좀 이제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이번에 좀 만나면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저희가 대통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동맹 관계 또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협력에 있지만 네. 또 우리 주변에 중요한 국가이고 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연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한반도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 관계를 잘 꾸려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무비자 이제 입국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뭐 연장한다든지요. 네. 또 중국에 대해서는 뭐 중국은 중국 정부는 아마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한령, 네네. 이제 한류 이제 네. 제한령이라고 합니까? 네. 이 한한령을 좀 풀어라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논의가 되겠죠? 그런 논의도 합니다. 중국은 또 뭐 한한령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제도화됐든 제도화되지 않았든 서로 간에 인적, 물적, 뭐 문화적 교류가 그렇죠. 더 원만하고 제약이 없도록 풀어가자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보죠. 네, 일본은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네. 사상 첫 여성 총리가 이제 네. 나왔습니다. 이제 내각 출범했는데 네. 이 총리가 강경 보수 성향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요. 네, 뭐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내각 출범할 때 또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쁜 와중에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이제 새 정부에 관련되는 요인들과 만나서 네. 협의도 하고 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측에서 제가 들은 바는 보수성이 있는 분이지만 뭐 우익 성향의 인사라고 보지는 않는 관점들이 많고요.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또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 마침 또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한 움직임도 과거에 정치인으로서 하신 말씀하고 또 네. 총리로서 또 행보하고 뭐 똑같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들도 많이들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정상께서 에이펙 얘기에 만나서 첫 그 관계를 잘 수립하시면 한일 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쪽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는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간다.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 네. 변함없이 대응할 것이고 일본도 유사하게 호응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정상회담이 성과 있고 성공적으로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거는
위 실장께서 이제 일본에 가서 만난 분들 갔는데 네. 아소다로 네, 전 네. 총리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아소다로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 네. 핵심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죠. 우선은 저는 이재명 정부는 일본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한일 파트너십을 발전 증진시키려는 정책을 계속 할 것이고 네. 셔틀 외교도 계속 할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날라온 것도 약간 정상 레벨에 못 미치는 낮은 레벨의 셔틀 외교 일환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본 측에서도 거의 동일한 입장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일 관계에 대한 낙관. 그리고 또 마침 그 아소다로 부총재는 우리 한일 의원들 모임에 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것도 모임들이 뭐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일 관계에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면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네. 뭐 아소 전 총리, 스가 전 총리한테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그 나카소네 의원이 계신데 네. 참의원 의원인데 그분은 전에 나카소네 총리의 아드님입니다. 아들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될 때 선대본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나가시마 의원이라는 분은 이시바 총리의 이제 가까운 분인데 그분은 한일 의원연맹의 일한 의원연맹이죠. 일본 측 조직의 간사장하고 계세요. 그분들하고도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에이펙 전에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어제 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 쿠알라룸푸인가요? 네, 이제 네. 아세안 이제 정상회의 열리는 쪽으로 이제 네. 가고 네. 그러고 나서 일본을 들렸다가 네.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경주에 네. 오는 건데 네. 일본에서 들렸을 때 네. 미국하고 일본 네. 그 일미죠. 네. 미일 정상회담. 네. 요것도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방위비 네. 증액이라든지 방위 정책이 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한테도 압박이 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이미 그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논의가 일미 간의 논의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네.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대처를 했고요. 대통령님의 지시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한반도 방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주도해야 된다. 자주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하에 방위비, 국방비 증액을 네.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했고 네. 그 협상 과정에서 아까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방비를 늘리고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전향적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부담이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발 관세 위협을 이제 겪다 보니까 네. 외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네. 너무 심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네. 그러면서도 동맹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확대한다고 할까요? 네. 파트너의 네, 네. 네트워크를 확대한다고.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제 통상 질서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그 통상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된다.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하고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사드 이래 거기로부터 조금씩 교훈을 얻었던 바가 있고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세안도 가시는데 아세안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거기 뭐 엄청난 시장이죠. 그래서 아세안과의 다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동이나 중남미도 꽤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하고의 다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맹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동맹은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 또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일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일본의 새 정부가 들어올 때 또 거기 가서 사전 협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가치도 비슷하고 또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식이 비슷한 나라입니다. 일본 또 EU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행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라이크 마인디드한 나라들, 일본,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하고의 연대도 많이 함으로써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측면에서도 다변화, 또 정치 외교 측면에서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쟁점들 점검해봤고요. 어렵게 저희가 안보실장을 모신 만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며칠 전에 현장 국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갖고 하는데 네.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네, 이제 질타가 아주 심했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한 일을 어떤 이제 개별 사안 끄집어내서 이렇게 따지면 이제 질타받을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관이 해온 일을 전반적으로 보면 질타보다는 사실은 이제 일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약간 그거를 좀 네. 디펜드하고 싶은데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그런 캄보디아 스캠 센터에 그 사안이 330건이 있다고 하는데 해결된 게 280건이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노력해서 캄보디아 당국하고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소한 것들입니다. 또 해소 과정에서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교민들 중에서는 뭐 사비를 들여서 도움 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어떤 이제 개별 사안 중에 좀 미진한 거 있거나 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혼나는데요. 그래서 좀 고생한 점도 감안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네. 대사관에는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죠. 대사관이 큰 뭐 정부처럼 막 어디 구청처럼 큰 조직인 줄 알 수 있는데요. 10여 명입니다. 외교부 직원 6명, 또 경찰 직원 3명 등 기타 해서 한 10여 명이 그 나라 전체를 상대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홍보, 영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오는 한국인들은 연간 한 19만, 20만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고들이 나죠. 하다 보면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디펜 드리고요. 그러면 뭐 안 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서 인력 예산도 더 투입하고 대응 체제 개선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여행하시고 또 해외에 가서 잘못된 일에 관여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침 캄보디아 측하고도 외교 교섭을 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온라인 스캠 공동 대응 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도 공조해 왔지만 공조의 수위나 깊이를 좀 높이는 거죠. 또 좀 긴밀하게, 더 신속하게,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질타는 없겠고요. 그러나 가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가면은 또 양자 정상도 이제 하게 돼요. 다자만이 아니고 네, 양자 네. 정상도. 네.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스캠 센터 범죄 문제를 그렇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예. 캄보디아하고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제 이런 저희가 쭉 해온 노력에 힘을 더 실어주고 네. 캄보디아의 협력을 더 많이 이제 도출해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최국인 말레이시아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말레이시아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뭐 무역 파트너 다변화의 취지도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두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시간이 지금 저희가 다 됐는데요. 네. 워낙 이제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정부가 들어온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에이펙처럼 이제 굉장히 큰 회의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네. 또 최초의 한일 정상 간 새로운 만남. 이제 그렇죠. 양쪽에 새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대립도 심하고, 맞아요. 미러 대립도 심하고, 한미 간에는 관세 이슈도 있고. 근데 이 이제 여러 파고들을 헤쳐가면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제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또 우리 경주는 지자체로서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이제 유치했기 때문에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우리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보면은요, 이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서 특히 이번 경주 에이펙 네. 이 정상회의라는 것이 과거의 에이펙과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를 우리가 10분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외교 슬로건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과 관세 위기로 국제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 비전과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종합 외교 무대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격을 높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루어진 날 라이브 여기까지 마련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